이제 4단원은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중성. 앞에서 지금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빛은 뭘 가진다?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자성을 가진다. 이게 빛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면은 입자의 이중성은 입자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동성도 가진다라고 밝혀낸 게 바로 물질의 이중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은 결국에는 입자의 파동성을 밝혀낸 이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브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물질파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파는 1924년이면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죠? 드브로이가 빛이 파동성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모두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왜? 이것도 빛도 되는데 그럼 역도 성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고요.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파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가 만들어내는 파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장.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을 하면 이 입자의 운동량 P는 m V에 해당이 될 때고요. 이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바로 mv분의 h, 플랑크 상수를 이 입자의 운동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파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람다는 mv분의 h.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 건 이 파동성은 회절하고 간섭이 나타나면은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동성은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잘 나타나요. 네,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나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얘가 커지려면 결국에는 이 h는 고정이니까 mv 값이 작을수록 커지잖아요. 그런데 속력이 0에 가까우면 수는 없으니까 이 질량이 아주 작은 경우에 한해서 파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공 같은 애들은 파동성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질량이 너무 커서. 자, 그러면 이 물질파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물질파의 파장하고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면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 2k에 해당이 되는데 양변에다가 m을 곱해버리면 2분의 1 m제곱 v제곱은 m 2k가 돼요. 그러면 mv는 운동량이니까 2분의 p의 제곱은 m 2k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양을 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p 제곱은 2m 2k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운동량 얘는 루트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커도 어떻게 돼요? 운동량은 커지니까 따라서 파장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드브로이의 파장식에 대입을 해주면 람다는 루트 2m 2k분의 h가 돼버리니까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파장이 제곱근의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물질파를 확인하는 실험이 뭐가 있냐면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있고, 검이 아니고 거머. 그 다음에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데이비슨 거버 실험은 뭐냐면 니켈의 표면에다가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간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측정을 했더니만 특정한 각도 50도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음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54 EV, 그러니까 EV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다가 가속 전압 볼트를 곱해준 값이에요. 그러면은 전하량과 전압을 곱이니까 에너지 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면 특정한 각도인데 50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즉 전자가 파동처럼 회절해서 특정한 각도에서 결국에는 무슨 간섭을 일으켰다?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근데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까? 파동만 가지는 성질이니까 바로 파동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회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 간섭 설명을 할 때 잠깐 했지만 장애물 뒤편 또는 좁은 틈 뒤편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회절이라고 하는데, X선이나 전자선을 알루미늄 방막, 아주 얇은 알루미늄 호일 같은 막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X선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방막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 틈으로 전자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 좁은 틈으로 빠져나온 전자나 X선이 바로 뭐가? 회절 무늬를 나타내더라. 일종의 간섭이랑 비스무리한 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X선과 전자선을 조여 주었을 때 서로 비슷한 형태의 회절 무늬를 얻었다. 즉 전자선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자파라고 하는 애도 뭐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한 실험에 해당이 돼요. 저 실험 자체가. 자, 그러면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자, 물질도 빛하고 마찬가지로 입자성이나 파동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등과 같은 아주 작은 밀입자들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질량이 아주 작은 경우에 한해서만 파동성이 관측이 돼요. 즉, 일상생활에서 왜 물질파를 잘 볼 수가 없느냐 하면, 물질파 파장이 람다는 mv분의 h에서 플랑크 상수는 고정이라 매우, 그런데도 고정이지만 매우 작고, 물체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아까 파동성은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온다라고 했는데, 플랑크 상수가 아까 10의 마이너스 34승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다가, 그죠? 입자의 질량까지 너무 커버리니까 파장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가 간섭을 하는지 파동을 하는지 회절을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질량이 작은 입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파동성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관측 가능한 정도의 파장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전자의 파동성을 관찰해 보면 이중 슬릿, 앞에서 우리 빛의 영의 이중 슬릿 실험으로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를 이중 슬릿에 통과를 시키면 스크린에 전자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는 입자성, 회절할 때 뭐예요? 여기서 파동성, 다시 여기서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낮을 때는, 직진할 때는 입자성, 여기서는 파동성, 이렇게 나타나겠죠. 만약에 전자가 입자 성질만 있다면 직진만 하니까 두 개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회절이 일어났고 다시 여기서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회절이 일어났고 스크린에서는 간섭이 일어나서 빛에 이한 간섭 무늬랑 유사한 무늬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파를 이용을 한 대표적인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이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는데, 자, 전자현미경, 얘도 현미경이에요. 아주 작은 물체를 보게 되는 건데, 현미경의 기능 중에 분해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 기능이 아니라 얘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알아볼 때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광력하고 분해능이 현미경에서 얘가 성능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해능은 뭐냐면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면 이 구분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아주 작은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분해능이에요. 이게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만안경이에요. 좋은 현미경. 망원경이랍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원래는 렌즈의 크기가 클수록 분해능이 좋아요. 더 좁은 두 점을 구분해 줄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분해능은 파장의 길이하고 D가 렌즈의 직경이거든요. 렌즈의 지름. 그래서 렌즈의 직경이 클수록, 그 다음에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분해능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럴수록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실제 대고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0.2 마이크로 정도가 분해능의 한계이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나 미생물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해능은 인접한 두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한 점을 통과를 해서 각각 회절에서 스크린에 상을 맺힐 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안 겹치기 때문에 두 점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정확하게 물체를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결국에는 빛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인 전자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이고, 얘는 전자파의 길이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자파의 에너지를 가속 전압으로 조절을 해주면 바로 전자파의 파장의 길이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파의 물질파의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 분의 1 정도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배율은 수백만 배 정도로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광학현미경이 한 수천 배, 백 몇십 배밖에 안 커져요. 그러니까 수천 배가 더 좋은 거죠. 자,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 그러니까 원래 광학 렌즈는 여러분들 볼록 렌즈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빛을 굴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전자파는 어차피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는 전하인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렌즈,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안에서 실제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자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자기장 안에서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인 전자기력, 원래 정확하게는 로렌츠의 힘을 이용을 해서 전자를 꺾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굴절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으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이동은 결국에 전류의 흐름이니까 전자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로렌츠 힘이라고 해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자를 휘어서 마치 렌즈에 굴절되는 것 같은 현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굴절시켜서 아주 좁은 한 점에 모아줍니다.
그래서 과학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는 바이러스나 병원체 또는 물질 속의 원자 배치 등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재료과학 등의 현미경에 아주 여러 과학 등의 관찰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전자현미경은 과학현미경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투과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과는 이 물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애를 투과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주사전자현미경은 이 밖에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반사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투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투과. 그러니까 내부를 볼 거냐 겉 표면을 볼 거냐의 차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긴 거는 비스무리해요. 전자총, 전자선, 자기 렌즈, 자기 렌즈를 통해서 굴절시켜서 시료에 반사를 시켜서 보는 거고 얘는 시료를 투과하는 거예요. 투과시켜서 스크린에 투영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쪼일 때 얘는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해서 시료의 입체적인 3차원 구조의 상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뭘 보는 거다? 표면을 보는 거고 투과전자 현미경은 전자선을 얇은 시료에 투과시켜서 통과를 해가지고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원적인 단면 구조의 상을 관찰해 주는 거예요. 얘는 3차원 입체도 가능해요. 표면에서 반사된 거기 때문에 둘 다 전자선, 자기렌즈 둘 다 진공 상태인데 관찰은 전자검출기와 연결된 모니터로 보는 거고 형광 스크린에 맺힌 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투과시키려면 투과력은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짧은 파장을 사용을 해요. 투과 전자 현미경이 주사보다는 더 짧은 파장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얘는 뭘 볼 수 있다?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밖에 안 보여요? 2D로밖에 안 보여요. 평면밖에는. 시료의 표면에 전자를 쪼이기 때문에 시료의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생물 시료는 이 전기 전도도가 좋은 금속으로 표면을 얇게 코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주사전자 현미경은 분해능이 아주 좋아서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해요.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에 속력이 투과할 때 느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커져서 분해능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과하는 그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료를 얇게 폴드드 잘라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가시광선을. 유리 렌즈고 얘는 오픈돼 있어요. 진공이 아니에요. 빛이 굴절 확대된 상을 봅니다. 물체 크기가 빛의 가시광선 파장보다 작으면 물체가 잘 안 보여요. 빛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뭔가에 빛이 반사가 돼야 되는데 빛이 왔다가 얘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상이 제대로 보이질 않죠. 우리는 반사된 물체의 상을 보는 거니까. 가시광선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물체는 과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더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전자 현미경이고 전자 현미경은 바로 물질파의 파장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물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O, XO예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보통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이 긴 게 아니라 짧죠. 왜냐하면 물질파 람다는 mv분의 h로 정리가 되니까 운동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입자 A부터 B, A, B의 속력과 물질파의 파장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질량 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구해주니까 파장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A하고 B가 2대 1이에요. 2대 1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람다 A 대 람다 B가 2대 1이 나오려면 운동량의 비율은 MV분의 1대 2MV분의 1이 나와야 파장 비율이 2대 1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이 B가 2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 질량은 얼마가 돼요?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치면 얘는 2M이 돼야지. 아니다. 2M이 아니구나. 2배가 되려면 질량 B가 서로 같아야 되네요. 그래야 MV, EMV가 돼서 2대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동일한 광학 계기로 관찰한 A, B를 나타내는데 A와 B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인데요. 이건 두 점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얘는 뭐가 일어난 거냐면 회절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경계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분해능은 지금 나가 가보다 좋은 거고요. 분해능은 파장의 길이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더 좋으니까 따라서 파장 길이는 누가 더 크다? 람다 A가 람다 B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O, XO예요. XO, XO.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보다 훨씬 더 작아요. 왜 그러냐면은 광학 현미경은 뭘 사용합니까? 가시광선 영역을 사용을 하고 전자파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짧게 파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뭐가 더 좋아요? 분해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방금 얘기했죠?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봅시다. 그린 가나 다는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가가 광학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시료를 빛이 투과해서 형광 스크린에 맺힌 상을 보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투사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반사된 걸 보는 거니까 주사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될 거예요. 투사가 아니라 투과. 잘못 썼다. 투과 전자 현미경. 그 다음에 2번. 표는 현미경의 종류하고 원리를 정리를 했대요. 광학 현미경은 사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합니까? 광학 렌즈. 그 중에서도 무슨 렌즈를 사용해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줍니다. 광학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합니까? 자석으로 만들어준 자기 렌즈를 사용을 해주죠. 그래서 전자가 자기장에서 자기력을 받아 휘어지는 것을 이용을 한다.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습니다. 현미경의 분해능은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좋아요.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을 한 거고, 광학현미경은 유리 렌즈로 빛을 초점에 모으고,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초점에 모아줍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시료의 표면에 쏠 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검출해서 전기 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금속으로 얇게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XOOXX예요. XOOXX. 가의 분해능으로 바이러스 관찰 안 됩니다.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파장보다. 그 다음에 나보다 다의 분해능이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보다는 투가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밑으로 투과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입자 크기가 작은데 이게 파장이 길어버리면 얘를 투갈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투갈 안 하고 이렇게 회절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좋아져요. 보통 파장이. 그래서 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파장이 짧은 걸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휘어져서 회절이 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의 속력이 작을수록 전자해명의 분해능이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쁘죠. 왜 그러냐면은 전자의 질량은 똑같고 속력이 작아버리면 운동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전자의 운동량이 작아지게 되고 이거의 역수가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 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해능은 파장이 짧아야 좋으니까 속력이 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표는 입자 A와 B의 질량하고 속력을 나타냈대요. 자, 운동량이 A 같은 경우에는 EMV에 해당이 되고 얘는 6MV에 해당이 되니까 둘이 운동량의 비율이 1대 3이죠. 드브로이의 파장은 운동량의 역수의 비례를 하게 되는 거니까 3대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2번. 전자의 운동량하고 물질파의 파장은 방금 설명했죠.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돼요. 플랑크 상수는 고정값이니까. 그래서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 야구공과 전자 중 파동성을 관찰하기가 어려운 것은 야구공이죠. 왜 그러냐면은 드브로이 물질파의 결정을 하는 게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에 해당이 되는데, 즉 파동성이 나타나는 파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파장이 클수록, 파장 길이가 길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 플랑크 상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작고, 그 다음에는 야구공은 질량이 너무 큽니다. 질량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속력이 느려요. 질량이 너무 크고 속력이 느려서 운동량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파장이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길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입자 A하고 B가 각각 속력 EV0, V0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V0,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M3M이고 충돌 후 A와 B의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앞에서 나왔던 운동량 보존으로 나온 거니까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돼야 되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은 2mv0 더하기 3mv0, 그러니까 총 5mv0는 mv0 플러스 3mv 이렇게 나타나니까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4 지워져 버리면 v는 3분의 4v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3분의 4v0에 해당이 되니까 둘의 운동량의 비율은 얼마가 나옵니까? mv0 대 4mv0. 운동량 비율이 몇 대 몇? 1대 4에 해당이 되니까 파장비는 역수비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대 1이 둘의 파장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 그렇죠.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처럼 입자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물질도 다 가질 수 있고요. 물질의 운동량이 클수록 파동성이 잘 안 나타납니다. 파장이 길어야 파동성이 잘 나타나니까.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으로 이거는 X선 회절 실험을 한 거죠.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간섭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파동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다음 6번. 다음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래요.
니켈 결정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50도의 각으로 산란된 전자가 많은 것을 발견을 했대요. 이들은 X선이 결정면에 반사해서 회절하는 것과 같이 전자도 똑같이 회절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은 전자의 드브로이의 파장을 구한 후에 50도의 각도로 산란된 전자가 무슨 조건을?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검증을 한 거예요. 똑같이 X선이 보강 간섭되는 거랑 같은 조건을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이중슬릿에 송력이 같은 전자를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 무슨 무늬? 간섭 무늬가 생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중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뭐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긴 거요. 실험 결과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8번 그린 간은 전자빔 발생 장치에서 나와 간격이 D인 이중슬릿을 통과를 해서 스크린의 각 지점에 도달하는 전자의 수를 전자 검출기로 측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림 나는 가의 전자빔에서 발생하는 장치에서 나오는 속력이 각각 V1, V2인 전자들을 사용을 해서 전자의 수를 계략적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V1을 쓸 때가 이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델타 X가 이만큼 나왔고, 그럼 V2를 쓸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더 델타 X 값이 어떻게 됐어요? V1일 때하고 V2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델타 X가 V2일 때가 V1일 때보다는 더 커요. 근데 이 델타 X는 결정을 짓는 게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하고 파장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장 길이가 그러면은 V2일 때 더 길었다라는 거고, 전자의 질량은 똑같으니까 MV2일 때의 운동량과 MV1일 때의 운동량으로 만들어지는 물질파의 파장의 길이가 이쪽이 더 길다란 소리는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가 더 커야 되겠죠. 결국에. 그쵸? 그래서 V1의 속력이 V2보다 더 빠른 겁니다. 틀렸고 기억은 맞고, 전자의 속력이 V1일 때 델타 D를 줄여버리면 델타 X는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간은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사를 시켰을 때 입사한 전자선하고 튀어나온 전자가 이루는 각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검출되는 전자수를 측정을 했더니만 50도 있었을 때 튀어나와서 여기서 검출되는 전자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에서 대략 데미스 거버 실험에 의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각도가 대략 몇 도다? 50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실험을 통해 전자선의 파장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의 파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간은 X선을 고체 결정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나는 전자의 흐름인 전자선을 얇은 금속박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동만이 가지는 파동성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입자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파동성에 대한 설명이고, 전자선도 X선과 같이 회절을 일으키고 전자의 파동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가부터 다는 인접한 두 광원의 빛이 한 슬릿을 지나갈 때 스크린에 맺힌 상, 즉 이렇게 퍼져버린 게 회절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두 점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파장이 길수록 두 점의 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까닭은 빛의 회절 현상입니다. 좁은 틈 또는 장애물 뒤편까지 이렇게 파장이 뒤로 휘어져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바로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린 가하고 나는 동일한 시료를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에서 같은 배율로 관찰한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났대요. 자, 물체의 구조가 가가 나보다 선명하다. 그러니까 분해능이 더 좋다. 네. 분해능이 더 좋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얘가 광학현미경이고 얘가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투가 전자현미경이죠. 어우, 야, 환공포증 걸리겠다. 자, 가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이 맞고요. 나의 현미경은 물체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이 파장 길이보다 작아버리면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가에서 사용되는 파동의 파장은 나보다 더 짧죠.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분해능이 더 좋게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에 13번은 투가 전자현미경의 구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가 시료를 통과할 때 전자가 산란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상을 관찰을 해요. 시료를 두껍게 제작하면 안 돼요. 투과가 잘 안 되고 속도가 느려져 버리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선명하게 관찰하려면 시료를 아주 얇게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투과를 해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3차원 구조가 아니라 2차원 평면 구조예요. 3차원을 보려면 투과가 아니라 주사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전자선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석 코일로 만든 자기 렌즈를 이용을 하고 더 분해능이 더 좋대요. 그러면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전자선의 경로를 휘게 하는 로렌츠의 힘을 이용을 해준 거고, 디귿은 빛이나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우수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빛의 속력이 빠르면 여러분들 어차피 빛이나 전자의 빛의 속력이 빠르면 결국엔 파장이 짧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속력이 빨라도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이 결국에는 빛이나 전자의 속력이 빠르면 운동량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파장 길이가 어떻다? 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빛은 속도가 일정해 가지고 더 빠르고 느릴 수가 없는데요. 광속은 고정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보기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우수하다는 맞는데 빛이 더 빠르고 느리고는 없어요. 빛의 속도는 상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15번. 주사 전자현미경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전자를 이용해 시료의 확대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입자가 아니라 파동성이고,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주사 전자현미경의 배율 조절이 가능하죠. 주사 전자현미경은 3차원 영상이에요. 2차원 영상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6번은 다음은 전자현미경 A와 B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했는데요. A와 B는 투과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이래요. 자, 시료의 표면에 파장이 짧은 전자 물질파를 쪼였을 때 시료에서 되돌아오는 반사되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사 전자현미경이고, 시료가 두꺼우면 전자의 속력이 느려져서 분해능이 떨어진다. 얘는 투과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돼요. 둘 다 어차피 파동성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죠. 3차원 구조는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할 때 반사돼서 만들어지는 상을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죠. 자,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광학현미경보다 우수한 까닭은 결국에는 전자현미경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파장의 길이가, 그러니까 파장이 광학현미경에서 이용하는 가시광선보다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전자현미경 A를 이용해서 촬영한 시료 표면의 3차원 영상을 나타냈는데 A는 투과 전자현미경 또는 주사 전자현미경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지금 3차원 영상이니까 뭐예요? 주사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틀렸고, 이거는 전자가 반사가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전도성이 좋아야 되고요. 시료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측정을 해서 상을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19번. 그린 가하고 나는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얘가 주사고 얘가 투과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되죠. 자, 전자의 속력은 투과 전자현미경이 주사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량이 어떻다? 더 크니까 드브르의 파장값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짧겠죠. 따라서 가는 주사 전자현미경 맞고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물질파의 파장은 가가 나보다 더 길죠. 투과가 더 크다라고, 전자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 그렇죠. 왜? 투과를 해서 보는 거니까 표면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에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봅시다. 자, 그린 가는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시켰을 때 얻은 무늬를 나는 X선을 같은 금속박에 입사시켰을 때 얻은 회절 무늬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둘 다 파동성이 나타났죠. 따라서 가는 회절에서 생긴 무늬고요. 전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고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운동량이 커지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의 파장 길이는 짧아지니까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도 좁아져요.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도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하고 유사하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길수록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의 길이도 더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A하고 MB, 입자 A와 B의 물질파의 파장을 속력에 따라 나타내는데, 자, 얘가 MAV0일 때의 파장이랑 MB3V0일 때의 물질파의 파장이 서로 같아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둘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소리니까 속도가 3배니까 질량이 몇 배여야 됩니까? 3배, 3배, 1이 돼야 되겠죠? 자, A와 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은 같아야죠. 그렇죠?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 맞고요. 자, A의 속력이 3V0가 되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V0일 때 파장 길이가 람다 제로예요. 근데 만약에 3V0로 3배가 돼버리면은 운동량이 3배가 되면은 파장 길이는 3분의 1로 3배가 되면은 3분의 1로 줄여야죠. 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2번 니은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음극판에 정지해 있던 전자가 음극판하고 양극판 사이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양극판 틈을 통해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양극판을 통과한 전자는 이중슬릿을 통과한 뒤에 형광판에 충돌해서 간섭 무늬를 만든대요. 여기에서 가속 전압 V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가속 전압에 의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동량도 커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러면 V가 증가할 때 감소하는 물리량, 그러면은 가속 전압이 클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 커지니까 운동량도 커지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그러면 운동량이 커지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겠죠. 이거는 감소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간성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는 d분의 람다니까 파장 길이가 짧아지면 델타 x도 짧아지죠. 따라서 v가 증가하면은 mv 값 커지고 파장 길이 짧아지니까 델타 x 사이도 어떻게 돼요? 짧아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투과 전자 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 자,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이 형광 스크린에 투사가 되어 확대된 영상을 얻는데, 이때 전자선이 시료를 통과하는 동안에 전자의 속력은 느려져요. 자,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휘게해서 모으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시료를 투과할 때 전자의 속력이 느려지면 그렇죠, 물질파의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래서 분해능이 작아집니다. 기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료의 표면을 금속으로 두껍게 코팅을 하는 것은 주사 전자현미경의 경우고, 이거는 최대한 얇게 아주 방막으로 시료를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최대한 저런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